소통으로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상, 이 세상이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Y스페셜, 오늘은 청년정책소통 포럼의 연사이자 CG온의 대표인 김미균 대표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포럼 때 강연해 주신 것 중에 정말 인상 깊은 말이 있었어요. 청년들에게 일단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기 전에 일단 출발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네, 근데 저도 그렇고 주변을 살펴봐도 일단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출발을 해야 되는데 뭔가 너무 걸리는 것도 많고 뭔가 떨어지면 어떡해, 낭떠러지가 있으면 어떡해, 길이 없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 근심 때문에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상적으로는 느껴지지만 행동으로는 그게 쉽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뭔가 이제 내가 이제 평생 해나갈 직업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엔 처음부터 막 깊게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인턴십 같은 게 참 좋은 제도죠. 어찌 보면 그 일을 아주 경험해 볼 수 있는 현장에서 인턴십도 좋고 체험 프로그램들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을 해보다 보면 깊진 않지만 그 분위기와 방식은 익힐 수가 있거든요. 저는 모든 직업들이 그 정도의 입문 과정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직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제일 맞고 어떤 사람이 우리 조직에 제일 맞는 사람인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런 입문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런 입문 과정들을 좀 경험해 본다면 부담이 좀 덜 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시간들이 낭비의 시간이 절대 아니라? 절대 아니죠. 물론 당장 6개월만 보면은 시간 낭비 같아 보일 수 있죠. 근데 걔네들을 다 겪다 보면은 내가 6개월을 다 입문 과정을 하느라고 보냈네? 라고 싶겠지만 그 기간이 없으면 한 3년 후에 되돌아보고 나면 더 시간을 잘못 썼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뭔지 알죠? 그런 느낌? 조금만 더 멀리 보면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이게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들이 오죠. 그게 궁금했구나.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나이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물어봐요. 아니면 제가 가르쳤던 과외나 이런 걸 가르쳤던 학생이라든지 물어보면 난관에 부딪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는데, 저거 원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맡겨라 그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후에 멘탈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특히 그럼요. 자기가 하고 나서 그렇게 안 된 게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여건이 딱 갑자기 쾅 해서 이거 안 돼 라고 해서 거기서 좌절해버린 애들도 꼭 생긴단 말이에요. 네. 사실 김미균 대표님도 원래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런 좌절을 겪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 이후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그런 슬럼프 같은 것도 분명히 올 텐데 그런 거에 심리적인 거, 좀 아이들이 공감할 만한 심리적인 것들, 청년들이 그리고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 좀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그냥 관념적인 거 말고. 일단은 제 경험을 조금 더 얘기하자면, 제가 원래 방송인 준비를 했었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IT 벤처 사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멈췄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좀 어쩔 수 없는 이유였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치아 배열이 고르지 못했는데 제 턱뼈가 마모가 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턱뼈가 마모가 되는데 교정을 하게 되면 얼굴 전체 틀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제일 실력 있는 치과 선생님한테 가서 저는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 했는데 그분이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자연적인 현상이고, 근데 이 병이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건 제가 어쩔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어찌 보면 제가 더 뭔가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때 당시 그 판정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데 하늘이 진짜 노란색이었어요. 진짜 센 노란색. 그러니까 문을 열고 탁 나가는데 팔해야 되는데 노랗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제가 그 뒤로 말을 6개월 정도를 아예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어증 같은 건데 정확히는 이제 한목증이라고 하는데 실어증이라고 하나요? 그 증상은 외상이 있을 때 뇌에 외상이 있을 때 말을 안 하는 증상이고 한목증 같은 경우는 정신적 스트레스만으로도 가능하대요. 근데 제가 너무 그게 심해서 그 뒤부터 말을 안 하는 건데 말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나가요 이게.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직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도 말이 안 나올 정도면은 엄청 충격이었죠. 그래서 집에서 한 6개월 진짜 틀어박혀 있었어요. 울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좀 찾게 됐죠. 더 정확히 좀 공유하자면 처음에는 이 세상이 너무 미웠어요. 왜냐면 난 진짜 열심히 살았고 우리 가정 형편도 어려웠다고 전에 공유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두세 배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과정들을 겪었는데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막 미운 거예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언뜻 했어. 예, 뭐 정확히 죽겠다 이런 것 정도는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한 달을 울었나?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걱정 당연히 하셨고 거의 히키코모리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한 달 후쯤 지났는데 이제는 진짜 뭐 먹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먹지도 않고 뭐 잠도 잘 못 자고 그냥 멍하니 계속. 근데 한 3개월쯤 됐을 때 이건 진짜 신의 도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엄청 미워하게 됐어요. 왜 세상에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안경 수리공도 있고 의사도 있고 멋있다는 변호사도 있고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어요. 근데 그 직업들은 치아랑 아무 관련이 없는 직업들이에요. 똑똑하면 되고 노력하면 되는데 왜 나는 하필 방송인이 되고 싶었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나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꿈을 잘못 꿔가지고. 근데 아니야, 나는 근데 그 꿈을 되게 오랫동안 간직했어.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왜 좋았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좋았을까? 예뻐 보이는 게 좋았을까? 유명해지는 게 좋았을까? 똑똑한 게 좋았을까? 막 이런 것들을 다 붙였는데 걔네를 적어봤는데 정작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저는 카메라 울렁증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뭔가 저를 꾸미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막 적은 편이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적어놓고 보니까 벙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원하던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좋아했던 건 뭐냐면은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게 정말 세상을 이끌어가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고 세상을 구축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게 방송인들이 예전에는 이제 9시 뉴스를 다들 기다렸다 뉴스를 봤으니까 그 한 사람이 전달하는 뉴스의 가치 그러니까 그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치 있고 그게 없으면 뉴스를 볼 방법이 없었죠 그 당시에. 근데 이미 제가 그 일을 겪었을 때도 뉴스를 꼭 9시 뉴스로 봐야만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모든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뉴스를 전달하는 도구는 어차피 온라인으로 옮겨오는구나. 커뮤니케이션 더 온라인에서 많아지겠구나. 이게 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구나. 이걸 파악하니까 갑자기 방송인이었던 꿈이 금방 깨끗이 정리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찾자. 그랬더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그 당시에 완전 전쟁터였단 말이에요.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내 사명이 되겠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집중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한 거랑은 좀 다른 에너지였죠. 저는 되게 절실했어요. 이걸 해결하는 게. 그리고 그거를 해내기 위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뭐 이야기는 길었는데 어찌됐건 저는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모호해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그 문제를 정말 좀 단편적이지만 적어봐도 글로만 적어보고 글로 적어서 나는 이게 힘들어. 왜일까? Y를 적어요. 적어봐. 적어보는데 또 Y가 있어. 또 Y가 있어. Y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 근본적인 건 되게 작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걸 보는 순간 마음이 후련해질걸요 아마?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어려움이 겪었을 때는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뭐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요소 중에 대부분이 사람 때문이에요.
물건이나 뭐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 때문인데 사람에 관해서도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꼭 적진 않더라도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훈련이 되면은 훨씬 좋아져요. 저만의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잘 된다고 보기는 아니지만. 도전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좋아하는 거 도전해라. 저 또한 좀 대표님의 생각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도전의 기회비용 측면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대표님이 22살 때 도전했던 10년 전의 상황과 맞아요.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고 맞아요. 지금의 리스크는 사실 한 번의 도전만으로도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고 더 이런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성공한 사람들의 이런 도전담은 너무 아름답고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의 관점이기 때문에 공감을 반은 할 수 있고 반은 못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지금 청년들 어떻게 보면 22살 때 김미균 대표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는 청년들한테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꿈을 펼칠 수 있는지 혹은 아니면 어떻게 좀 22살 내지는 앞으로의 미래를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그 인생의 선배로서 해주실 말이 있다면. 그러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네요. 저는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공감했던 거는 다른 포인트였는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대가 10년 전과 지금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지금 대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도 동아리 활동도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되게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맞닥뜨리고 있죠. 위기의 크기가 커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반면에 그 시대적인,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좋은 제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창업만 딱 놓고 보더라도 창업 장려 자금은 제가 창업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졌어요. 예전에 저는 거의 주변에서 창업을 말릴 정도로 창업 이꼴 망한다, 예를 들면 빚 이렇게 수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재창업 기회도 많이 주어지고 창업을 할 때 정부 자금도 주고 엄청 장려를 하죠. 어찌 보면 저는 그 당시에 말리던 상황에서 창업을 해서 온 거라 창업 환경만 두고 보면은 오히려 지금이 훨씬 좋아지는 게 맞고, 근데 직장 취업의 경우에는 이제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건 아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역으로 보면 그 취업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앞서 말했던 입문 과정들은 더 강화되고 있어요. 기업들도 좋은 인재를 뽑아야 되는 게 너무 과제여서 저는 오히려 기회는 찾으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이건 좀 온도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또 들고, 또 하나는 저는 시대보다 중요한 게 사실 본인의 타임라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22살에 시작해서 잃어버릴 게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32살에 시작했다, 그럼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제가 42살에 시작했다, 40살에 시작했다, 그럼 더 큰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나이를 먹는다는 건 전 책임지는 것들이 늘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점점 나의 가족도 생기고 나의 아이도 생기고 또 나의 아이의 아이도 생기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폭이 더 커지죠. 저는 시대보다는 본인의 타임라인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역으로 그런 면에서는 청년만큼 도전하기 좋은 나이가 아마 제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기 때를 비롯해서 뭐 초중고등학교 때는 주어진 교육과정이 있었다면 그 이후 20살부터 30살을 전후한 그 과정, 그 사이가 인생에서 가장 도전하기 좋은 시기? 아마 그 이후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사실 좀 던져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나이 이렇게 타임라인 이렇게 그려본다고 하면 내 나이 중간대가 그래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전할 만한 나이지. 하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는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일 그 교점자가 되게 어렵긴 하겠지만 평생 오지 않을 기회들이 지금에 있을 것 같긴 해요. 약간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직업으로까지 이제 창업까지 하셨으니까 사람은 이제 자기를 통해서 좀 남을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누군가 나한테 비난하는 걸 너무 싫어해. 그러면 누구도 비난받는 걸 좋아하지 않겠지라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일을 감안해 보면 대표님 또한 누군가가 나를 향한 그런 악플이나 비난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가? 그런 의미면 또 칭찬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 내에서 네. 직원들한테 김미경 대표님은 네. 어떤 존재냐고요? 5점 만점에 어떤 대표님인가라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준이 좀 어렵네요. 이건 직접 직원분들한테 물어봐야 그래,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아마 나는 술을 마시고 싶겠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좋고 어떤 면에서는 나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은 뭐 칭찬이나 비난의 빈도가 높진 않아요. 다들 이제 커뮤니케이션 양이 많은데 평준화된 커뮤니케이션 양이 많아요. 아주 익스트림하게 높거나 익스트림하게 낮은 커뮤니케이션은 극소수라서 좋은 게 약간 좋은 느낌? 네, 약간 두레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한 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좀 더 어울리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자기가 가장 편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장점이겠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좀 우유부단한 부분? 우유부단하거나 뭐 좀 업무에 있어서 좀 너무 이상적이거나 뭐 이런 점들이 있지 않을까? 아니 또 여길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역할이 어찌됐건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성과가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계속 좀 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 굳이 따지자면 5점 만점에 한 4.5 정도. 4에서 4.5를. 아니요, 저는 더 점수를 많이 못 줄 것 같아요. 반점도 못 줄 것 같은데 2.5 정도? 너무 겸손하신. 아닐걸요? 일단 평균 내서 3.5인 걸로. 무슨 학점도 아니고 참. 학점도 아니고. 근데 아직 저는 뭐 배워나가는 중이에요. 진짜 놀라운 건 제가 10년을 했잖아요. 그래도 매번 정말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려면 먼 것 같아요. 전. 저도 질문이 있는데 아까 대표님 말씀 듣고 울컥해서 그래, 내가 울었어요. 눈물 흘린 거 봤어. 그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빨리 나가라고만 하는데 여기서 그런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서 좀 많이 울컥하는데 일단 그 점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대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성 창업 또 22살 때 이럴 때 주변에선 되게 좀 시선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땠는지 주변 시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공하셨잖아요. 그 원동력은 뭐였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성공한 게 아니어가지고 저는 네,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성공한 CEO가 아직 아니에요. 일단 그게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그 과정 자체를 잘 밟았다, 탄탄하게 다 경험하면서 왔다, 그건 전 성공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들이 지름길을 찾을 때 저는 다 밟으면서 갔어요. 뭐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남들은 좀 건너뛰어도 되는 스텝들 전 다 밟고 와가지고 그거는 전 자신 있어요. 다 제 거니까. 경험에서 부딪혀서 제가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의 기준이면 얘기를 시작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성공으로 본다면 처음 여자 대표였을 때는 글쎄요, 외부 시선에 대해 어차피 전 별로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긴 했어요. 사람들이 꼭
여자라서 그럴까? 아, 근데 오해한 적은 있어요. 처음에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쯤인가? 애는 고객사를 만나러 갈 때 좀 꺼려졌었어요. 왜냐면 제가 나이도 어리고 여자에다가 머리도 노란색이고 그래서 고객사 대표님들이 보면 되게 놀래요. 네, 그래서 딜이 가끔은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여자라서 그런가? 내가 어려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두려움을 아까처럼 또 객관화해서 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쩌면 더 근본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여자인 거에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실력이 없기 때문이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실력을 쌓으면, 실력을 키우면 이게 허들이 아닐 거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진짜 성과를 내야 되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를 많이 갈고 닦으려고 노력을 했죠. 제가 아는 지인이랑 그 창업 관련된 수업을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 가. 네. 그래요? 네. 창업 수업? 그래요. 네,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격리단에서 이제 도자기를 파는데 안 되는 시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를 버티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표님이 이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14년에 이제 투자를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존이라는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된 건데 그 기간 동안 버티는 게 사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랑 내가 이 일을 좋아했어도 버티기가 어렵다면 싫어질 수도 있는 게 이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싫어진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한 적은 없었고 저는 성격상 싫으면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싫은 적은 딱히 없었고 싫어지진 않았고 어려울 때는 미래 비전이 정확해서 사실은 그냥 버텨진 것 같아요. 일부러 막 버텨야 돼 아니라 당연히 버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요거비를 넘기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고 이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냥 약간 게임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냥 허들을 넘고 가다 보면 또 허들이 있듯이 그런 느낌? 네. 근데 이제 이런 원동력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고 나를 객관화했기 때문에 이런 전망들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나에 대한 과대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일들이 그르치는데 그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런 현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훈련이 됐었는지 어렸을 때 아니면 어떻게 했었길래 뭐 지방교육이라든가 뭐 학교 교육이라든가 뭐가 와. 있었을까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또 생각해 볼 계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제가 이렇게 좀 객관화하게 된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사업을 이렇게 해오면서 자연 습득된 거였어요.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어찌됐건 우리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다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과 굉장히 깊은 그런 과정들을 겪어오다 보면 제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피드백이 만약에 직원 수가 30명이면 30명한테 피드백이 오는 것들을 듣다 보면 나는 이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는 거나를 훈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보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것 같아요. 객관화되는 건 그렇게 체득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객관화라는 거랑 정확하진 않은데 우리 부모님 영향도 있겠죠. 저희 부모님은 되게 독특하신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전에 얘기했지만 환경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장학금이라도 좀 받아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임원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전교회장이 됐었을 때였는데 초등학교 때 그럼 이제 막 동네에서 막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학교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근데 뭐 선생님도 되게 궁금해하죠. 이제 전교회장이 됐으면 부모님이 와서 의례 인사도 드리고 하는 게 약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학교에 오신 적이 없어요. 제 중고등학교조차도 졸업식 외에는 오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은 내가 나서면 네가 잘한 게 내 탓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덕 때문에 된 걸로 된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잘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시험 공부 같은 걸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 공부해라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한 거죠? 저 때문에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한 일이라고 하다 보니까 누구 때문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약간 그런 생각의 습관들이 쌓이고 쌓인 게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여담인데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아서 공부도 하고 남들이 막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에너지를 막 내서 열심히 살고 이랬는데 전 동생 둘이나 더 있거든요. 저희 동생 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는데 다 다르게 흩어졌어요. 둘째 동생 공부를 정말 안 했고 셋째 동생은 그냥 정말 공부랑 담 쌓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공부하는 소리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심지어 약간 학교에서 말썽을 부려도 뭐라 안 하시고 각자 다 흩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돌아보면 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것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답이 맞나? 아무튼 네. 저는 조금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비뚤어지게 보면 아무리 그렇게 자신을 객관화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저 어느 만화에서 본 표현인데 객관적이 되거든요. 자신이 그게 얘기한 뭐예요? 객관적, 내가 본 객관적.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저도 한 번 본 표현이 그냥 나 나이 먹었나 봐. 신조 말을 신조. 예전에 뭐 어떤 말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주관적인 거. 아 그런 경우들 그런 착오를 범하는 경우도 꼭 겪게 마련이더라고. 그렇게 맞아요.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신을 더 객관하기 위해서는 보통 뭐 누군가에게 묻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돌아보는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돌아보신 경우도 몇 번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을 찾았는지랑 또 어떻게 물었는지 또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랑. 아, 너무 많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냥 삶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변의 조언을 엄청 구해요. 그래서 혼자서 뭔가 결정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또 제가 오면서 배워나간 것들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어떤 이제 조언을 구했을 때 그 사람 이야기를 100% 수용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책도 하나를 읽으면 생각이 아예 180도로 바뀌는 성격이었어요. 처음엔. 뭐 귀가 얇다고 표현하면 나쁜 건데 저는 약간 스펀지처럼 그걸 다 흡수하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 슬픈 영화 보면 하루 종일 슬프고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fully 그걸 이해하는 거죠. 사실 공감 능력이 좀 있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처음엔 그걸 다 100% 받아들여서 내 것이 아닌 상태에서 얘기를 듣다가 조언을 구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의 심지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 심지 안에서 틀리면 그 의견이 아무리 좋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좀 이제 횟수가 거듭되면서 얻어오는 노하우 같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쌓아나가는 것도 남한테 묻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도 남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사유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야 네. 그런 생각의 심지가 쌓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주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전 놓치진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꼭 한 번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쳐낸다기보다는 그런 거 같다. 적어도 하루 이상은 그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정말 혼란스럽고 뭔가 잘못된 결정도 많이 하죠. 똑같아요 우리 다. 조금 잘하는 것 뿐이죠. 지금 이제 10년 됐잖아요 하신지. 또 앞으로의 10년도 있고 더 있을 텐데 네.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지되고 싶은지가 궁금하고요. 네. 지금은 어떻게 인지되는지도 궁금하고 10년 전에 나는 또 어떻게 인지되었는지도 좀 궁금한데 10년 후에는 단순히 지금 친구로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때 가면은 저 때문에 희망을 얻어가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성공했다고 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하지만은 또 느껴지는 게 사람들이 저 때문에 힘을 얻어가는 걸 좀 느껴요. 그러니까 정말 좀 절망적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했는데 라는 위안을 받더라고요.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는 걸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 메일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주는 의견들이 그거예요. 저희도 집안이 너무 어려웠고 사실 주어진 것들이 많이 없고 많이 두렵고 이런 어려움 투성이인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게 위안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을 좀 써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출판하려는 들어오는데 지금은 제가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가서 책을 쓸 것 같고 이제 저 때문에 용기를 얻어가는 사람이 많은 그런 10년 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 용기를 좀 얻었거든요. 아 다행이야. 네. 근데 말만 이렇지 사실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또 정답이 진짜 없어가지고 저도 그거 항상 생각해요. 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되는데 나만 옳다고 할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은 늘 하는데 그래도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걸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뭔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김미균 대표는 청년들에게 보석이 될 때까지 꿈을 쪼개라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떻게 지금의 현실에서 헤쳐나가야 하는지 전한 말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Y스페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